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공천이 김홍규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선거 레이더에서는 치열한 공천 과정 끝에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로 결정된 김홍규 후보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이 김홍규가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더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시민들 찾아뵙고 저의 강릉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7년간 지역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강릉의 발전 방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좀 질문 들어갈 텐데요. 이번 강릉시장 국민의힘 공천 그동안 지금 현직 시장 컷오프 등으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야말로 좀 치열한 경쟁 끝에 후보로 결정됐는데 승리를 어떻게 좀 예상하셨었나요? 경쟁에서 승리를 예측하는 일은 별로 드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네. 또 저와 함께 경쟁했던 분들이 다들 현역 도의원님, 또 현역 시의원님, 네. 또 전직 의장을 다 역임한 분들이라서 거의 선거전과 동일하게 전력을 다하고 또 시민들을 찾아뵙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한 결과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래전부터 이제 강릉시장에 대한 꿈을 키워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좀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 이제 현안이 참 많습니다. 제가 95년도 최연소원으로 강릉시 의회에서 강릉 시민과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4가지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지금 시간까지 저의 생각에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가 주는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교부 단체에 완전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에 성공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 모시고 아이들 학자금 걱정 안 하고 일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제가 시민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공히 공감하는 이 4가지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려서 공감받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받는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에 많이 공감하신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오랫동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으로 그리고 또 사선 시의원으로서 강릉시와 좀 접촉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제 강릉시 시정 책임자들의 강릉시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선 1기 때부터 지방자치장 때부터 함께 6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은 모두 1, 2, 3기가 한 분이 하셨고요. 4, 6분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저와 초대 1기 단체장님은 우리 강릉의 근간인 정수장 또 뭐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다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주민과의 소통도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4, 5, 6 때 이제 하셨던 시장 단체장님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함께 4년을 함께 했는데 그분도 하여튼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으셨고 또 행정 에리트 출신이라서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 도시 조경 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 또 경포 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한 것이 많아서 그분 또한 뭐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강릉의 가장 큰 현안, 이제 발전 과제는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이제 구조적으로 사람은 왜 뼈대가 튼튼하고 네. 영양소가 골고루 이제 자기가 섭취되어 있으면 건강하다고 표현합니다. 네네. 근데 전 도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균형감이 있어야지 건강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80%인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 형태의 경제 구조가 80%인 네.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형적이죠, 뭐. 네. 그래서 저는 2차 산업이 저희 강릉에는 아주 왕창 빠져 있기 때문에 네. 100인 이상 고용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아이들 또 파트타임 일자리도 좀 구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요건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떠나고요. 네. 그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없이 월급 받아서 소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지역 경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뭐 공장이나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도 한정되게 되고 또 그 한정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재정 구조를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구 감소, 일자리, 지역 경제 침체, 그다음에 지방 재정 확충 이 네 가지가 어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것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옛날 제1강릉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시민들인데 이제 더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그런 시점이라서 네. 이 네 가지 방안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강릉이 재도약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네 가지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가 해답인데 네. 그간 우리 강릉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또 남북권 간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네.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곧 그것은 물류비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네.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물류비가 상승되니까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10원, 20원 또는 1원, 2원 원가를 따지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 유치가 답이다. 근데 우리가 기업 유치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 접근성과 물류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면 반대로 물류비와 접근성을 좋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물류비 제로, 접근성 최고. 이게 제가 요즘 이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저희 강릉을 항만 건설과 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물류비 제로에 가깝게 접근성 최고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리면 지역의 경기가 좋아지고요. 또 지역의 경기가 좋아지면 또 지방재정도 기업이 많이 오니까 좋아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가 구석을 맞춰서 잘 되면 인구 증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항만 건설이 좀 어렵지 않겠냐. 네. 너무 큰 네.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또 너무 방대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대안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와 지역 경제와 활성화와 또 인구 증가와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달라. 저도 여러 가지 생각, 27년간 지역을 일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는 그 고민 끝에 이것이 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안해낸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길만이 우리가 강릉이 살 길이고 다시 제1강릉으로 복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께 제가 충분히 설득을 드려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옛날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네.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꼭 도전하고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항만을 통한 이제 물류비 절감 이런 걸 좀 깨야시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 꼭 방금 질문하고 약간 좀 비슷할 수 있겠는데 그 주요 공약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공약이 대표 공약이 한 5개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고요. 네. 또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가 강릉이 참 대형 인허가를 많이 해줬는데 네. 정작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 사업자들은 혜택을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인허가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인허가 사업에는 우리 지역 사업자들이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업자들이 능력이 된다면 함께 참여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이익도 우리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서 우리 지역 사업자 대형 인허가 사업 시 50% 참여, 이것이 또 저의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 네. 뭐 몇 가지 있지만 네네. 이것으로 제가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것이 가장 시민들이 제가 직접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녀보면 가장 원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사업자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근데 네. 이제 능력이 된다면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예. 좀 업그레이드가 예.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한 가지 예. 더 한다면 이제 큰 공약 말고 제가 우리 요즘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네네. 결혼을 우리가 요즘 저출산 시대라서 다들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자꾸 꾸려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렇죠. 주택 마련.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끔 반값 아파트를 한번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의원도 했지만 또 저는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네네. 또 시행업도 해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도 지어보고 오피스텔도 지어본 네네.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라 해서 한 18평에서 또 국민주택 한 25평까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릉의 근간에 아파트 값이 좀 올랐지만 네. 한 55% 어쩌면 반 이 정도 금액에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갚아 나갈 수가 있게끔 네. 부담 없게끔 네. 또 이자도 아주 낮게끔 해서 한 총액 금액의 한 10% 15%만 내면 그 집을 살 수 있게끔. 네. 단 바로 팔지는 못합니다. 네, 한동안 갖고 예, 있어야 되고요. 아마 그래야죠. 시가 제가 시작이 된다면 환매를 걸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집을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큰 희망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일이니까 예, 그렇죠. 그건 꼭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집 걱정은 좀 덜어줘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꼭 실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집 걱정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전에 있었던 이제 강릉시의 정책들 중에서 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뭐 그대로 좀 이어가야겠다 싶은 것들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잘된 건 당연히 이어가야 되고요. 네. 또 잘못된 건 과감하게 혁신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 이제 민선 6기에 네. 그 4기 때 만드는 거죠. 소량강릉이라고 네네네. 예쁘게 도안도 돼 있고요. 또 파인시티라 해서 영어 이름도 근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없어졌는데 그런 것도 다시 좀 복원해야 되고요. 네. 또 요즘 우리 강릉시 직제가 너무 이름을 만들기 위한 이름의 직제가 돼서 좀 누구나 그 무슨 과 이러면 바로 이 과의 업무분장이 뭐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과거의 명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요즘은 직관적인 명칭이 너무 현란해서 네네. 저도 시의원 16년 했지만 이제 이 바뀐 명칭만 듣고는 과연 이 과의 업무분장이 뭘까? 이게 뭐 어떻게 변했지라고 이렇게 많이 헷갈립니다. 네네. 그래서 좀 쉽게 시민들이 기억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이렇게 자기가 민원의 성격을 맞게 이렇게 과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늘 행정은 뭐 거의 8할 정도가
매년 같이 반복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다만 신규 사업이라는 것도 또 한정되게 하는 거라서 그 외에는 각자 이제 시장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덧붙인다면 민선 7개에 우리가 좀 규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 사업자라든지 그렇죠. 대형 대형 인허가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좀 규제가 많아서 특히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한 230여 채 안 되는 그 기초단체장 중에 저희가 아마 규제가 제일 좀 세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인식을 주고 또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또 법을 뭐 초월할 수도 없지만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서 또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좀 규제를 풀어서 우리 지역에 사업하러 오는 분들이 부담을 좀 덜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김진태 도지사 후보께서 그 강릉의 제2청사 신설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예, 엄밀히 말하면 제2청사는 2청사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한동의 출장소였다가 한동의 본부였다가 이제 우리가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신설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설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 가니까 타 지역도 그럼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영동의 수부도시답게 그동안 한동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동의 출장소에서 여러 어업에 처음에는 극한된 일이지만 영동 지역 전체를 이제 사무를 받고요. 또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또 본부로 승격했다가 이제 영동 지역에 그동안 사실 그 최문순 지사님께서 우리 영동 지역을 크게 이렇게 혜택 주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사무는 좀 가까이서 좀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서 자주 찾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이번 선거 전에 관철돼서 여야 공이 이청사의 그 승격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공약과 이 승격과 자꾸 신설을 구분하냐면 이게 이제 이 자리에 있던 것을 자꾸 키우는 건데 마치 이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경쟁이 또 생기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김에 이 부분은 내가 좀 해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김진태 지사님 후보님한테도 지사 후보님한테도 이게 승격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들은 승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청사를.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좀 맥국의 뭐 산림국이라든지 또 경제 관련 또 맥과라든지 이렇게 좀 예산도 함께 제2청사에 걸맞는 업무 분장과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런 뜻이지 뭐 신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요. 끝으로 이제 강릉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지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잘 아는 후보, 또 그리고 충분한 대안 능력을 가진 후보, 또 늘 여러분 옆에서 함께했던 후보, 또 한 분야지만 봉사센터를 맡아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봉사 역사를 쓴 후보, 또 야간이면 만학도들과 글 모르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했던 후보, 그 후보가 김홍규입니다. 저는 우리 강릉의 고민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증가까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김홍규는 그 누구보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